안녕하세요. 국내 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기업 조사 발표를 맡게 된 사주 이호정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CEO 논 듀얼리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와 장단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본론에 들어가 국내 기업을 소개한 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EO 논 듀얼리티와 관련된 사례로 앨런 사태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앨런 사태란 많은 대중들에게 에너지 거래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던 앨런이 2001년 사실은 사기 및 회계 조작 사건으로 거대한 사기 조직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사례입니다. 이 조직은 CEO인 켄 레이와 CEO인 제프린 스킨 등 상위 경영진들의 지도 아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대중들을 속일 수 있었나 살펴보면 복잡한 회계 기술과 투자 자회사들을 이용하여 거대한 부채를 숨기고 수익을 불리는 등 재무 상태를 조작하여 기업의 성과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재무 보고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주가를 조작하다가 2001년 결국 사기와 회계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회계감사업계와 기업 감사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후 법적 조치와 검사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기업 감사와 재무 보고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EO 논 듀얼리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할 경우 권력의 분권화와 균형을 제공하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이 CEO의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독 및 조정이 가능해짐으로써 투명성, 책임성,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CEO와 이사회 의장 간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모호성이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져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직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5개의 연도로 나누어 국내 기업을 찾아보았으며 순서대로 2018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산업의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CEO 박상신, 이사회 의장은 남영 사내이사가 맡아 분리되었었지만 2022년부터 다시 CEO와 이사회 의장을 김종현이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재무 상태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자산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18년도에 비해 총자산 증가율이 4.76%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지난해 안 좋았던 성과를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상승하다가 잠깐 주춤하였지만 다시 반등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입니다. 2018년 CEO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3명이 맡고 이사회 여장은 이상훈 사내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자산 증가율이 12.45% 올라갔고 19년도 3.89%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식자재 유통, 바이오 산업을 아우르는 삼성물산입니다. 2018년 이영우, 고정석, 정금용 3명의 CEO와 이사회 의장은 최치훈 사내이사로 분리되었고 현재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자산 총계의 증가와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2020년도에 잠시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 분야에 매진해온 동원수산입니다. 2018년 CEO는 왕기철, 이사회 의장은 왕카일 사내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부채 비율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2018년 CEO 손동현, 이사회 의장 박용만 사내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자산 증가율이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 두산마켓 지분을 포함한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는 2021년 최대 주주가 현대 뉴제인으로 넘어가면서 총 기업 가치는 크게 변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유 제품, 의복, 신발 등 도소매 및 수출입을 하는 휠라홀딩스입니다. 2018년 CEO 윤근창, 이사회 의장 윤윤수 사내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총자산 증가율이 19년도에 조금 증가하였지만 20년도에 감소하였고 그 이후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20년도부터 조금씩 감소하다가 22년도에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엔진 생산 전문 업체인 HSD 엔진입니다. 2018년 CEO 고영렬, 이사회 의장 정승원 사내이사로 분리되었지만 2022년 다시 CEO 고영렬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자본 총계 대비 부채 총계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화가스 및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KSS 해운입니다. 2018년 CEO 이대성, 이사회 의장은 조영길 사회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당좌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도에 분리한 국내 기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CEO는 김준, 이사회 의장은 김종훈 사회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총자산 증가율이 10.27%, 하지만 2020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유 소재, 의류, 알루미늄, 화장품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DI동일입니다. 2019년 김인환과 서태원 2명이 CEO를 맡았으며 이사회 의장은 서민석 사내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 총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는 2021년 크게 증가하였고 22년에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 화장품 회사 에이블 CNC입니다. 2019년 CEO 이해준, 이사회 의장 송인준 기타 비상무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재무 상태는 총자산 증가율이 증가하다가 2020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에 코로나의 여파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 또한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에너지 사업, 전력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2019년 CEO 황창하, 이사회 의장 광노선 사회이사로 분리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잠시 감소하였으나 22년도에는 19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CEO 논-듀얼리티 부분부터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김혜빈입니다. 2020년 첫 번째 기업은 LG네트워크입니다. 주요 사업은 렌탈 부문, 창고 및 유통 부문 등이 있습니다. CEO 지주 부문 총괄 윤규선, 사업 부문 총괄 이현우이고 이사회 의장은 기타 비상무이사 문덕영입니다. 이 기업은 2020년도 기준 부채 비율은 많이 감소하지만 이후 자산 총계가 감소하여 이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무 상태가 이전과 같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이후 EV도 감소하고 이후에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이전과 같은 지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업가치 측면에서 성장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동 공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둔 계양 전기입니다. CEO 정한수, 이사회 의장은 회장인 단재환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자산 증가율이 4%였다가 다음 해에 다시 마이너스, 22년에는 다시 4%로 회복한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V가 20년, 21년에 상승하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가치가 코로나 시점에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압 실린더 등 유공합기기 및 유공합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DY 파워입니다. CEO는 박치용,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김지현입니다. 2020년 기준 자산 총계는 조금씩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대폭 하락하여 재무 상황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V가 21년까지 증가했다가 22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CEO는 존림이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김태한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증가하는 반면 부채 비율은 대폭 증가하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V는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에 하락한 것으로 보아 계속된 기업 가치 상승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과, 제약,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SC 마닐라, 아이보리 등의 범용 백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세화입니다. 2020년 CEO는 안재호, 이재선 2명이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단우영입니다. 20년 기준으로 재무 상태는 변동성이 작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EV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기업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2D, 3D 전문 기업으로 국내 복합기 MS 1위인 신도리코입니다. 2020년 CEO는 황성식, 권호성 2명이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우석형입니다. 총 자산 증가율이 18년부터 20년까지 떨어지다가 21년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EV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가전 전문 기업인 코웨이입니다. 현재 CEO는 서장원, 이혜선 2명이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방준혁입니다. 20년도를 기점으로 보았을 때 부채 비율은 감소, 당좌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은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EV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한진칼입니다. 현재 CEO는 류경표, 조원태 2명이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김석동입니다. 20년도 기점으로 보면 부채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EV는 21년에 증가하였으나 22년에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CEO 논-듀얼리티 국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업인 하이브입니다. CEO는 박지원,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방시혁입니다. 20년, 21년을 기점으로 총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EV가 20년, 21년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아 이 시점에 기업 가치가 매우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주회사로 배당금, 상표권, 경영자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AK홀딩스입니다. CEO는 최영석이고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인 이상규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조금씩 증가하지만 부채 비율도 증가하므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EV도 22년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보아 기업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철 금속 재력 회사로서 아연과 연의 생산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고려아연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총 자산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므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EV 상승폭이 큰 것으로 보아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CEO 논-듀얼리티 국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이노텍입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사물 인터넷 등의 사업 영역에서 관련 소재, 소자,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 판매합니다. CEO는 정철동,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인 최준입니다. 재무 상황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V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합성 고무, 합성 수지 등 건자재와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금호 석유화학입니다. CEO는 백종훈,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인 최도성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재무 상황이 좋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V는 21년까지 증가하다가 22년 감소하였는데 이에 CEO 논-듀얼리티가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CEO는 안재용, 이사회장은 사회이사인 권익환입니다. 총 자산 증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무 상황이 좋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EV는 크게 감소하여 기업 가치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업, 글로벌 톱 수준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일기획입니다. CEO는 김종현,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유정근입니다. 재무 상황은 21년, 22년 큰 변화가 없고 EV 또한 큰 변화가 없으므로 기업 가치도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CEO 논-듀얼리티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회사 운영 및 방향성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1년 발생한 미국의 대형 기업인 앨런의 사기 및 회계 조작 사건은 회계 감사 업계와 기업 감사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이후 법적 조치와 감사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앨런 사태는 기업 감사와 재무 보고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EO 논-듀얼리티는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갖습니다. 장점으로는 분권화와 균형, 독립적인 감독과 투명성, 다양한 의견과 경험의 통합, 리스크 감소와 규정 준수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역할 중복과 혼란, 의사소통의 협업과 어려움, 의사결정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단점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뒤 이후에 다시 대표이사와 의사회 의장을 겸하는 기업도 존재하였습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구조에 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더 균형 잡힌 의사결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리스크를 감독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CEO는 이사회 지침과 감독 아래서 회사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EO 논-듀얼리티를 채택하고 기업을 운영할 때 그에 따른 위험성을 존재하므로 조직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때는 위와 같은 단점과 도전 과제를 고려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4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